친애하는 소방전기 실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지기가 무극성 스위치인 이유. 감지기는 수신기 화재 감시 회로의 마이너스 축을 스위칭해주는 자동 센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수신기의 감지기는 직류전원 회로잖아. 플러스에서 이 감시 회로 릴레이라든가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회로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선을 갖다가 감지기 자체가 내부 회로에 의해서 전자적인 접점으로 마이너스 측을 스위칭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딱 스위치가 닫혔다고 전자적인 접점이 붙었다고 생각하면은 플러스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 전류의 방향이 있죠. 이게 흐르는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 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감지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직류부하는 거꾸로 연결하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직류부하인데 지금 플러스 전원에다가 플러스 그 부하의 플러스를 이렇게 똑같이 해줬죠. 그러면 전류가 스위치가 지금 흐르지 않다가 딱 스위치 딱 닫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일반 부하의 스위치를 마이너스 쪽에서 스위칭하는 거나 감지기 수신기에서 여기가 수신기잖아, 수신기의 화재 감시 회로에 이제 마이너스 스위칭을 하죠, 감지기가 요게. 그랬을 때 요게 평상시에는 딱 동작을 안 하다가 감지기 화재에서 딱 동작을 이제 전자적인 접점이 붙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서 마이너스 흘러가지고 이 회로를 동작을 시키겠지. 그러면 동작이 되면 연동 접점에 의해서 제어가 돼가지고 플러스 전압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 접점 자체를 이걸 갖다가 릴레이를 동작시켜서 보조 릴레이의 접점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한다든가 그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 직류 부하 같은 경우는 동작을 안 하죠. 수신기도 감지기도 분명히 내부 회로에 반도체 같은 경우 극성이 있는데 희한하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감지기를 보면은 이렇게 감지기에 단자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꼽는 거 양쪽에. 예? 그러면 어떤 놈은 회로고 어떤 놈은 공통이잖아. 마이너스 쪽을 하니까 요게 두 선 중에서 하나는 요 수신기의 감시 회로에 마이너스 쪽에서 온 선이 회로선이잖아. 그 다음에 전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하는 게 공통선이지. 그럼 요게 수신기에서 온 선이요. 이게 두 가닥이. 이게 다음 이제 그 감지기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내부에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이따 보여드릴게. 그러면은 하나는 회로선이고 하나는 공통선인데 극성이 써 있는 것도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상하다. 전자 회로는 극성이 있는데 왜 안 써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써놓지 않은 이유가 있어.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래. 이 회로 안에서 무극성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본다면 회로 쪽이 이 플러스가 들어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 나아가는 게 공통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근데 거꾸로 했을 때도 이쪽이 이제 회로가 되면 이쪽에서 흘러 들어가서 이쪽에도 공통 쪽으로 서로 반대로 됐을 때 그렇게도 흐를 수가 있게 이 무극성 회로라는 걸 삽입을 해놨거든. 그건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것이고요. 이 내부의 회로는 극성이 있는데, 감지기 안에. 근데 그 극성을 앞에 무극성 회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극성이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다. 우선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플러스일 때는 흐르잖아. 스위치가 닫혀지면. 흐르는데 스위치가 닫혀 있어도 여기 이제 마이너스 쪽이고 이쪽은 플러스잖아. 서로 같은 이렇게 해서 극성을 맞춰줘야 돼. 못 흐르죠. 가고 일단 감지기 내부의 회로를 이해하시려면 다이오드하고 SCR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특성을 갖다가.
다이오드는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요게 다이오드의 기호죠. 이렇게 돼가지고 했잖아.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라고. 그래서 에노드는 요 두 개가 PN 반도체예요. 이극. 단자가 두 개잖아. 그래서 에노드는 포지티브 양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포지티브 P. 그다음에 캐소드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네거티브 음의 성질. 그래서 요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에노드 쪽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요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캐소드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해봐. 못 흐르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성을 제대로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 기능을 여기서 왜 이런 다이오드를 설치를 하냐면은 반대로 전원이 인가가 되면 이 내부에 회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오드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역방향 때는 전원이 바뀌었어도 못 오르기 때문에 이 회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방향성 있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흐르는데, 만약 요걸 여기서 플러스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왔어. 마이너스. 요거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플러스를 똑같이 한 거예요. 뒤집어 놓고. 근데 요게 반대로 요렇게 됐어. 그럼 요게 캐소드가 되고 요게 에노드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쪽에서 요거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음의 적이잖아. 캐소드가 N이잖아. N. 네거티브. 그러면은 여기서 못 흐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전원이 반대로 연결될 때 문제가 되는 회로에는 이런 다이오드를 하나 이렇게 해놓는다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됐어. 다이오드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설치됐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잖아. 근데 이쪽으로 싹 흐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반대잖아. 캐소드잖아. 음이잖아. 못 흐르지. 이쪽으로 반대로 전원을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연결하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연결했을 때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서로 반대일 경우에 이제 요런 캐소드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될 때는 흐르지 못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반대로 전원을 거꾸로 밑에를 플러스하고 위에를 마이너스하면 전류 못 오른다. 캐소드 쪽으로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극성 회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극성이 있는 직류 부하에 전원의 극성이 일치하지 않아도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무극성 회로가 있는데, 이 무극성 회로는 브릿지 회로라고도 해요. 다이오드 4개로 구성되고요. D1에서 D4까지 4개로 이렇게 구성되고요. 요런 무극성 회로가 있는 로컬 기기들이 수동발 신기함이 위치 표시등. 위치 표시등을 이렇게 뜯어보면 다이오드가 이따 이제 모양새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4개가 이렇게 설치돼서 아무 선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고 결선하면 되고요. 시각 경보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감지기도 무극성 회로가 있어. 요런 식으로. 일단 한번 그림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요게 이제 다이오드. 요게 다이오드고요. 이 PN 이극 소자라고 그랬지. 요게 SCR. 요게. 그래서 요거는 중용량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용량일 때 쬐깐한 거. 아주 쬐깐해. 응? 그렇게 저기 하는 거. 다이오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위에가, 여기가 위에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극성이. 그래서 요게 포지티브라고 그랬지, 에노드가. 양극, 위에가, 밑에가 음극이라고.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흘러갈 수는 있어도 이쪽으로는 못 흘러간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SCR 같은 경우는
뭐 위상 제어를 한다든가 전력, 아니면 아까처럼 스위칭에 의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SCR에 트리거를 시켜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트리거에 의해서 스위칭을 한다든가 회로를, 아니면 위상 제어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SCR이라는 거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이쪽이 플러스일 때, 한쪽은 이쪽이 플러스일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래서 다이오드는 이쪽으로는 흘러 들어가지만은 이쪽으로는 못 흘러, 이게 나온다 그랬지. 반대니까 전류 흐르는 방향일 때 이쪽일 때는 흘러 들어가는데, 이건 막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거 일자로 된 건 막았다고 생각하고 이건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이게 에노드 캐소드잖아. 그러니까 에노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플러스일 때는 캐소드 쪽으로 못 흘러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오케이 흘러 들어갔지. 근데 이쪽으로 갈 길이 없잖아. 이건 못 흘러 들어가잖아. 이쪽으로는 캐소드니까.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겠어?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도 에노드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게 캐소드고,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 빛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 있잖아. 우리 표시등 같은데 LED 같은데도 이런 LE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A니까 흘러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OK인데 이쪽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블로가 돼가지고. 근데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쪽이잖아. 근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지. 플러스 쪽으로 갈 일이 없어. 이거는 못 가. 이거는 정방향이지만 다이오드로 극성으로 볼 때는 이쪽도 정방향, 이쪽도 정방향이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흐르지 않고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간다는 얘기지. 열려 있어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흐르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지. 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이게 점등이 된다. LED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플러스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감압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 DC 24V라면은 LED마다 다른데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 소방에 쓰는 거는 2.2kV 정도 색깔 저항, 직렬로 연결하죠. 그 감압 저항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4V라 가야 돼요. LED는 몇 볼트 안 돼요. 여기 전격 전압이. 그러니까 그냥 하면 나가지. 24V.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압 저항을 연결해서 여기 전압을 맞춰. 여기 직렬로 하니까 분압이 되는 거지. 여기 전압하고 두 군데로 24V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저항을 계산을 해서 2.2kV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가 플러스가 될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반대로. 밑에가 플러스죠. 밑에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딱 가서 일단 이쪽은 못 오르잖아. 캐소드니까. 에노드고. 요거는 에노드고 캐소드니까 에노드가 플러스 쪽이니까 오케이니까 이렇게 해서 캐소드는 못 가고 이쪽으로는 못 가지. 이쪽 다이오드 막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케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졌지. 근데 이쪽에는 못 가잖아. 캐소드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에노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도 가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안 간다고 그랬잖아. 에?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에노드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에서 플러스일 때도 요게 이제 무극성 회로인데 브릿지 회로. 요렇게 해놓으면 신경 안 쓰고 이쪽에 플러스를 하든 이쪽에 플러스를 하든 이렇게 아무데나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무극성 회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점등이 되겠지. 발광 다이오드가 A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가잖아요. 이렇게. 상단에 플러스가 되나 하단에 플러스가 되나 이 무극성 다이오드 회로가 있기 때문에 네 개에 의해서 항상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전류에 흐르는 방향으로 본다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지기를 하나 아작을 냈어. 아작을 냈는데 이 차동식 스포트용 감지기는 다이아프램식이거든. 요 확대를 해보면 알맹이 해보면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잖아. 이게 다이아프램이요. 그래가지고
그 단면들을 딱 본다면은 알맹이가 이렇게 있잖아. 옆에서 본 거요. 그러면 이게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열을 받으면 늘어나. 그러면은 요 J1, J2라고 그러는데 고기 사이를 단락을 시켜버린다고. 열에 의해서 동작하면. 그래서 트리거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감지기를 스위칭을 해주는 거야. 트리거 스위칭. 여기 있지. J1, J2라고 있잖아. 요게 다이어프램이 열에 의해서 동작하면은 늘어나가지고 여기 양단에 여기를 갖다 단락을 시켜버린다고. 합선을. 여기에 감지기 알맹이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여기 닿게 돼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휘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 반듯하게. 요게 반듯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게 J1, J2에 딱 닿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 그래서 요걸 이제 분해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사진을 찍은 건데, 그래서 요게 T1, T2가 단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좌우로 이렇게 탁 뒤집어서 요게 LED가 여기 구멍이 딱 들어가게끔. T1, T2가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T1, T2가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요게 안 보여야 돼. 여기 딱 조립을 하면 밑에 요것만 보여야 돼. 요 프린트 기판 있지. 요것만 딱 보인다. 그럼 요거 뚜껑을 갖다가 여기다 딱 맞추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딱 꼽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피스로 이렇게 조여주면 돼. 그럼 여기 양단에 피스가 여기 조여지는 거지. 이쪽에 요 피스 구멍이 있잖아. 양쪽에. 여기다가 피스 내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피스로 조여주는 거예요. T1, T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다이오드. 요 4개가 무극성 회로고, 여기 이제 뭐 감압 저항이라든가, 감압용 저항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요게 SCR에 쬐만한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콘덴사, 축전지, 충전시키고 방전시키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LED고, 요게 처음 봤는데, 예전에 뜯어봤는데 이게 없더라고. 뭐 요거는 TNR은 요 모델명이고, TVR은 TVR 07390하면 데이터 시트 나옵니다. 근데 요게 원래 TNR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디 바리스타의 그 일종인데 요거는 회사명이더라고. 또 찾아보니까 요건 제품명이고 요건 회사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그게 제품 이름으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디 바리스타라는 건 뭐냐면 이따 회로도 보면은 여기 자체가 SCR이 트리거를 하게 되면, 스위칭을 하게 되면, 서지가 이렇게 발생되면, 요런 뭐, SCR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부품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를 흡수해주는 게 서지 바리스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설치된 것도 있고, 요 제품 같은 경우 설치가 돼 있네. 신경을 썼다는 얘기지, 설계하는 사람이. 설치가 안 된 제품들도 많고, 요건 처음 봤어요. 그거고요. 나 여기 콘덴사인 줄 알았어, 처음에. 세라믹 콘덴사라고 있거든. 이렇게 똑같아. 요 색깔도 그렇고. 콘덴사가 아니고, 서지 바리스타. 바리스타라고 해요, 보통 바리스타. 근데 이게 서지 바리스타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겠지. 내가 그 화재 안전 기준인가? 아니면은 수신기 제작 기준인가? 어디 뭐 제품 제작 기준일 거예요. 거기서 봤는데, 감지기는 무극성 회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화재를 감지해서 동작 시에 자체적으로 자기 유지가 되어야 되고, 감지기 자체에서, 그 다음에 동작된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된다. 그게 아까 LED 그거잖아. 감지기가 화재에서 동작되면은 감지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빨간 LED 쬐까는 거 있지. 평상시에는 안 보여. 동작이 안 되면. 근데 이 감지기 자체가 동작이 되면 빨갛게 불이 들어와서 이 감지기 동작됐구나 알 수가 있어. 그게 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봤어 내가.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요 LED입니다. 그래서 수신기 화재 감시회로지 이게. 수신기 여기 안에가 이쪽이 이제 감지기 쪽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축을 이 감시회로에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여기 하나에 부하라고 생각하면은 요걸 동작시키려면은 플러스는 연결되는데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고. 스위치 감지기 전자 접점에서
딱 붙으면은 요걸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스위칭 한다. 동작되는 걸.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스위칭 돼가지고 이제 화재에 의해서 감지에서 동작돼가지고 마이너스 스위칭이 됐을 때 전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에서 일단 요 감시회로 플러스를 거치겠지. 그래 내부 회로를 통해서 감시회로 마이너스를 통해서 회로 단자가 되겠지. 마이너스 쪽이. 그래서 이쪽 선로를 통해서 감지기 단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감지기 단자 2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공통.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표시해놨죠. 화살표로. 그래서 요게 화재에서 동작됐을 때 감지기 반도체 접점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얘기. 동작하면 여기 뭐 접점 연동 접점도 붙고 아니면 뭐 이걸 통해서 전압을 내보낸다든가 지금처럼 전압 플러스 26V 이건 24V고 그럼 이걸 이제 전압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접점을 그대로 뭐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걸 접점을 통해서 다른 외부 기기를 이렇게 전류를 흘려가지고 동작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SCR 스위칭 회로 동작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지기는 특수반도체 SCR을 지금도 그러나 몰라도 예전에 나 학창시절에 운동 그만두고 한참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전자학원 보내줘가지고 본강하고 실무특강하고 한 2년 했어요. 전자. 그때 이제 진공관하고 트랜지스터하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랬다가 그러면서 IC가 나와가지고 막 나왔을 때 초창기 때 그때 전자를 좀 배웠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2년 다녔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특수반도체라고 그랬어요. SCR. 그래서 실리콘 컨트롤드 렉터파이어라고 그래. 실리콘 컨트롤드. 그래서 실리콘 제어 정육인데 그래서 요 SCR 특수반도체 SCR의 특성을 이용한 자동화재 감지 센서이다. 감지기는 그 내부에 아까 회로 보여줬죠. 그래서 자동식 스포트용 열감지기 내부 회로 예를 들어서 SCR의 특성을 알아보자. SCR은 심볼이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에노드, 캐소드, 그리드. 그리고 여기 SCR은 PNP 3극 소자예요. 그래서 P라는 건 플러스 양의 성질, N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음의 성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극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PN은 요게 P고 요게 P고 요게 N이잖아. 그럼 여기에 전압이 플러스가 인가가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인가가 돼야 되고 여기는 P니까 플러스가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인가가 돼야 전류가 흐른다. 그런 뜻이겠지. PNP 3급 소자예요. 그래서 특성이 뭐냐면은 요게 이제 SCR의 스위칭 회로인데 AK 간에 요게 A고 K죠. 게이트하고 캐소드 이렇게 여기가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가해져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원이 가해져야 된다 그랬지. DC. 예? 요게 순방향이요. 그래서 그 AK 가는 에노드의 플러스 에노드의 플러스지. 그 다음에 캐소드의 마이너스일 때 순방향 전압이야, 이게. 그래야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에도 게이트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일 때 순방향이 된다고 그랬잖아. 게이트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류를 순방향 전류라고 그래. 이것도 전류가 흐르니까 순방향 전류지. 이렇게 순방향 전류고 반대 방향, 즉 역방향 전압이라 그래. 전류가 못 흐르는 거꾸로 전원을 여기가 플러스 인가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 반대로 플러스 했을 때 이걸 전류가 못 흐르잖아. 그걸 갖다 역방향 전류라고 그래. 전압이라고 그래. 그럼 못 흐르는 거예요, 전류. AK간이 순방향 전압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 이렇게 이게 순방향 전압이라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하더라도 요거 전압이 요 자체만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 순방향 전압인데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그 제품의 SCR의 특성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순방향이 인가가 돼도 흐르지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압이 안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에 여기가 플러스고 캐소드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에? 이쪽에. 그러면 요게 전압이 안 걸리면은 이거는 순방향 전압이라도 못 흐른다고. 근데 이제 성질 들어온 거지. 나 혼자 못 하겠다는 얘기지. 응?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스위치를 닫아줘. 스위치를 꺼졌을 때는 이쪽에 전류가 못 흐르니까 전압이 인가가 안 되니까 이게 순방향 전압이 연결돼 있어도 전류가 못 흘렀잖아. 이렇게. 예? 못 흘렀었는데 요 스위치를 딱 닫았어. 이제 닫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먼저 흐르겠지. 요게 먼저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요게 요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순방향 전압이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겠지. 여기 1번이요. 전류가 IGK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의 전류를 IGK라고 그러지.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면서 스위치가 딱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니까 스위치가 닫혀가지고 회로가 구성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딱 흐르겠지. 요게 1번 전류요. 그러면은 요게 순방향 전압이 딱 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게 흐르지 못할 때는 못 흐르고 있다가 요게 전류가 딱 흐르니까 너 잘 걸렸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때 흐른다 그랬지. 여기 2번이지 2번. 예? IAK잖아. 에노드하고 캐소드 간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AK잖아. 그러니까 여기 1번 흐르고 요게 2번 흐르는 거야. 성질 들어온 놈이요. 이게 안 흐르면 나는 누워있어. 못 흐르겠다고. 그랬다가 딱 흐르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이거 봐라. 나 노는 사이에 너 먼저 했네. 나도 해야지. 두 번째로 딱 흐르는 거야.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전류가 흐르잖아. 이렇게 이게 먼저 흐르고 이게 흐르니까 이것도 덩달아 흐른다고 그랬지. 미친놈처럼.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딱 두 개 다 흐르면은 요게 이놈이 심술이 나잖아. 이 자식이 따라해? 나 안 흘러. 그래 딱 들어 넣어버려. 그러면 이게 스위치를 딱 열어버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딱 흐르는데 요거 봐라. 나 들어놓으면 요것도 들어놓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왜 그러냐? 요거 딱 들어넣어가지고 전류가 딱 이제 안 흐르니까, 이것도 안 흘러야 되잖아. 근데 요놈 흐르네. 성질나게. 예? 이 원래 특성이 이런 거요. 내가 이렇게 성질 들어온 놈인지 몰랐지. 너 들어놓는다고 내가 못 흐를 것 같아? 계속 흐르는 거요. 이게 SCR의 동작 특성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얘가 먼저 흐르니까 덩달아 흘렀는데 얘가 기분 나빠서 안 흘러. 딱 들어넣었어. 난 흘러 그래도. 그래 이렇게 흐르는 걸 자기유지라고 그래. SCR의 자기유지 특성이라고 그래. 여기 있죠. 그래서 괜히 들어넣네. 후회해봐 소용없지. 이건 내가 너 흐르니까 나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나 계속 안 흘릴래.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러면 이게 흐른 거를 갖다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를 IGK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유지된 거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압을 제로로 하든가, 아니면 역전압으로 흐르든가, 요게 위에가 플러스인 거를 플러스 거꾸로 해주든가, 역전압을 하든가, 제로 볼트. 중간에 스위치를 끈다는 얘기요. 한번 껐다가 키면은, 일단 이게 이제 들어 누워 있는 상태니까 안 흐르고, 얘 혼자만 흐르다가 전압을 제로 볼트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역전압을 해주거나 그러면 이것도 멈춰버려. 전류 못 흘러. 피곤해. 나 쉽게. 그러고 딱 멈춰버린다고. 여기 제로볼트로 하거나 역방향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그랬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실제 감지기 회로에서 아까 차동식 타입이라고 그랬지. J1, J2 단자라고 그랬잖아. 요게 다이아프램 그쪽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에 의해서 이게 딱 팽창을 하면은 바이메탈하고는 다른데 바이메탈같이 이게 늘어나는 거지. 이게 늘어나면은 요게 다이아프램이 딱 밀어 접점을 붙여준다고 그랬지. 요게 트리거 접점이라고 그래요. 트리거 접점. 예? 트리거 접점의 용도는 뭐냐면은 봐봐. 지금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측인데 전류의 경로를 본다면 이제 회로 여기가 수신반에 감시회로 마이너스 쪽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쪽인데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볼 때 여기가 플러스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때 여기가 플러스라고 봐야지. 극성이. 요 수신기의 감시회로서는 플러스 전원에 연결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지. 여기 회로선이지. 회로선인데
요게 회로선이 여기서는 전류의 경로로 볼 땐 플러스가 되는 거지. 흘러 나가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 전원이 플러스가 인가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단독으로 못 흐른다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에 여기 전압이 안 걸리잖아.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에. 끊어졌으니까 감지기가 동작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감지기가 딱 다이어프램이 열에 딱 붙었어. J1, J2가. 딱 붙으면 전류 흐르겠지. 일단 이게 먼저 흘러야 이게 흐르니까. 그러면 저 요게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에 전류가 흐르려면은 전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전압을 발생하려면 일단 전류가 흘러야 돼. 여기 붙었으니까 싹 해서 흘러나가.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충전한다고 그랬잖아. 생기잖아. 그럼 요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흘러. 저항이 생기면은 요렇게 흐르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게 V, G, K가 되는 거예요. 게이트하고 캐소드 간의 전압으로 여기에 이제 흘러가지고 전압이 생기는 거지, 요게 이제 VG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딱 흐르겠지. 1차 전류라고 그랬지, 이게. 딱 흐르니까, 아이고, 여기 흘렀네. 나도 흘러야지. 얘가 흐르지 않으면 절대 못 가거든.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 얘가 못 흐르면. 얘가 먼저 딱, 요게 이제 딱 붙어가지고 전류 흘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돼가지고 저항을 통해서 흐르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가가 돼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순방향이 딱 흘러버리면 1차 전류 흐르면은 어이구 기다렸어. 딱 흘러.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접점이 딱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열받았다 떨어졌어. 그런 거를 이제 화재 중인데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끊어졌어. 그럼 이게 끊어져도 이건 계속 자기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 자체가 감지기가 계속 자기 유지 특성 있는 SCR을 사용을 한 거라고. 그리고 수신반에서도 이중으로 자기 유지가 돼요. 여기도 SCR도 자기 유지. 요게 끊어져도 요게 떨어져도 전압이 이제 여기 인가가 안 되겠지. 게이트하고 캐소드에. 그래도 여기가 전류가 못 흘러도 이쪽은 계속 흐른다고 그랬잖아. 응? 자기 유지가 된다고 그랬지. 전자적으로.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이게 반도체가 접점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항상 여러 번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반도체 스위치라고 그랬잖아. 반도체 스위치. 스위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스위치. 그래서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스위치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태라고 그랬지.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반도체 스위치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스위치라고 내가 명명을 한 겁니다. 요 교환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회로 그린 거예요, 이게. 요게 원래 회로인데, 오리지널. 요거를 좀 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내가 그린 거지. 똑같은 회로예요. 보기 좋게 그린 것 뿐이야. 똑같아.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요게 감지기 내부의 회로도인데, 4개의 다이오드에 무극성 회로, 요게 4개가. 무극성 회로예요. 여기도 무극성 회로고. 그 다음에 요게 SCR. 응? SCR의 트리거에 의한 스위칭 회로. 요게 스위칭 회로지, 요거 포함해서. 요렇게가 전체가, 요렇게 스위칭 회로로 이제 포함되고 있는 거지. 요게 핵심이에요, 2개가. 응? 그래서, 감지기가 동작하면은 LED가 들어온다 그랬지. 감지기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은 감지기가 기능 점검할 때 보면 여기다 대고 컵 대고서 차동식이면 이렇게 할로겐으로 쬐고 있으면 동작하잖아. 그럼 여기 빨갛게 불 들어와. 동작한 걸 알 수 있지. 요게 그 LED요. 감지기 동작 표시등. 요게 감지기 동작 표시등. 요건 어떻게 작동하냐? 요게 감지기 단자잖아. T1, T2. 응? 그러면 이게 이쪽에 수신반에서 오던 이쪽에서 오던 반대로 상관없고 이쪽에 수신반이 이쪽에 다음 감지기겠지. 이게 회로가 됐던 여기 공통이 됐던 이게 무극성 회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아까 무극성 회로 이쪽에서 흘러 들어가고 이쪽에서 흘러가 다 설명했지. 그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하고 하여튼 이쪽이 회로라 그래봐. 이게 공통이고 공통 마이너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이아프램식 차동식 그
가멸부가 여기 동작하면 붙는다. 여기 평상시에 떨어져 있으면 전류 못 오르잖아. 제로 볼트잖아, 여기. 그럼 이것도 못 오르겠지, 이쪽. AK도 못 오르고. GK가 못 오르니까 AK도 못 오르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1번이고, 요게 1번이 전류가 흘러야 2번이 동작한다 그랬지. 그래서 요게 그런 상태로 있다가 여기 화재로 딱 붙으니까 전류가 흘렀어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싹 흘러서 나갔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흐를 때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 병렬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때 이제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동작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니까 여기서 흘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G에서 게이트에서 캐소를 어떻게 흐르려면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인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1번이요. 그러면은 여기 흘렀네. 나도 흘러야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순방향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딱 흐른 거예요. 2번으로. 그러면은 요게 그때 이제 LED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뭐 빼든 어떻게 되는 간에 이건 자기유지가 에노드하고 캐소드 간은 자기유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 특성이 있다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그하고 요게 아까 그 서지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게 요 T1하고 T2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단자간. 요게 스위칭을 딱 하면 서지가 발생할 수 있으면 요게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게 서지 바리스타야. 이게 기호거든. 그래서 여기에 서지가 발생하면은 이거 흡수돼 버린다고. 저 서지는 높은 전압 순간적으로. 그럼 이게 저항이 평소에는 무한대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요. 서지가 발생 안 됐을 때는. 근데 여기에 이제 동작되는 전압이 있어. 그 이상의 전압이 이 T1, T2 단자에 서지가 발생하면 이게 흐르는 길이 생긴다고. 이렇게 흘러버려. 그러면 또 전압이 낮아지면 또 저항이 올라가고. 그게 서지 바리스타의 기능입니다. 특성이고. 감지기 자체에서도 이게 한번 일단 동작을 하면은 AK가는 자기 독단적으로도 계속 자기 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 자체적으로 감지기 동작하면. 그래서 이제 화재 복구를 시키려면은 감지기의 몸체를 베이스에서 분리하면은 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 전원을 0볼트로 해주던가 여기 AK 간에 아니면 역전압을 인가라 그랬지. 반대 방향, 역방향 전압을. 근데 역방향 전압을 인가한다는 거는 좀 하기 힘들고 이 전원을 차단하면 선을 빼버리던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선을 안 빼고 알맹이만 빼면 요즘은 알맹이만 빼면은 알맹이 자체 예전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 감지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베이스잖아요. 베이스. 예전에는 베이스가 여기에 있었어. 회로 기판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알맹이 빼봐야 이거는 다이아프램 저기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 연결돼 있으면은 요 전자 회로가 그냥 동작하니까 빼봐야 소용없어. 선 빼야 됐었어. 옛날에는 양쪽에 선이 연결됐으면 요 전자 회로가 밑에 있으니까 베이스 자체에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신형은 요게 이제 알맹이잖아. 요게 베이스고 요 알맹이에 있다고. 요 기판 자체가 알맹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 알맹이에 있기 때문에 선이 밑에 연결됐기 때문에 요거를 딱 빼버리면 알맹이 자체가 전압이 죽는 거예요. 전압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베이스 요런 신형 같은 경우는 신형이 이렇게 꽤 됐는데 몸체를 베이스에서 풀려면 자기 유지가 풀리는 전압이 요 선에서 전압이 이제 동작돼서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전압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자기 유지가 해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한 3V 정도에서 한 4V 사이에 걸리더라고, 재보니까. 이게 그 전압을 없애줘야 자기 유지가 풀린다는 얘기지. 빼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중으로 지금 자기 유지가 된다고 그랬잖아. 감지기 자체도 자기 유지가 되지만은 수신기 요 이제 회로에서 요 릴레이를 표현을 할까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회로라고 그랬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응? 물론 여기 이제 자동 복구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 이제 생략하고 복잡 여러분 짜증나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감지기 스위치가 이렇게 붙었어요. 접점이. 이렇게. 회로 공통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게 이제 자기 유지 기능이 있으면 붙지만은 여기도 또 자기 유지 기능이 있어요. 이 회로 자체에도. 응? 그래서 이게 딱 전류가 딱 흐르면 자기 유지도 돼서 붙어 있지만은 요게 릴레이가 동작하면 요 접점이 붙어버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돼 있다고. 두 군데로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 빼봐야 소용없잖아. 응? 빼봐야 이게 죽어야, 궁극적인 거 이게 죽어야 되는데, 두 군데로 흘러다가 이거 뺀다 그래서 이거는 복구가 되지만은, 복구가 돼서 꼽으면 이쪽으로 안 흘러, 일단. 안 흐른다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리셋이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계속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복구 스위치가 있어서 전원을 딱 끊어줘. 그러면 여기 요거 전원이 끊어지면은 전압이 죽으면 이게 리셋이 되겠지. 그럼 접점이 떨어지겠지. 그럼 접점이 떨어져도 다시 붙으면은 흐를 수가 없잖아. 여기 복구되고 여기 접점이 복구가 된 상태. 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복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뭐 이거 하고 이거 복구시킬 게 아니라 수십 번 가서 한 번에 그냥 딱 복구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두 개 다 동시에 복구가 되는 거야. 두 개 다 이렇게 전원이 제로 볼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접점이 떨어지고 이것도 복구되고 이것도 복구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전압을 리셋 이제 제로를 해주는 거예요. 감지기 회로에. 그리고 요거 이제 동작된 요 회로에 자기 유지된 회로를 갖다가 리셋 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수신기에서 화재 감시 회로 자체가 불량이거나 아니면은 감지기 자체가 불량이 돼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걸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를 딱 눌러서 전원을 리셋했는데 수신기 그 회로가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동작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신기 안에 단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번 회로인지 알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3번 회로 표시창에서. 그러면 3번 회로 단자가 뭐라고 써있지 여기. 그러면 그걸 단자대를 찾아가지고 회로선을 빼버리라고. 빼고서 복구 스위치 한번 눌러봐. 눌렀을 때 복구가 되면은 감지기 쪽 불량이나 선로의 합선이요. 회로 공통 간에. 그렇게 해서 이게 동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근데 이제 선로를 분리한 상태에서 복구 스위치를 누르니까 복구가 돼. 그러면 선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체 수신기 해당 회로의 불량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길게 강의했는데 3페이지는 뭐 아까 요 그림, 이미지 내가 한 거 보시라고 이렇게 요 크게 확대해서 해상도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요 솜털까지 다 숨구멍까지 다 보여. 원본이 이제 해상도가 좋으니까 그런 거고. 요거 같으면은 원본의 해상도가 안 좋으면은 흐릿하게 보이잖아. 이건 뭐 작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인 이미지만 보시면 되고. 해상도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요거를 색깔장 저기도 한번 내가 강의한 거 있으니까 보시고 그 계산을 해보면 돼. 그럼 딱딱 맞아요, 이건. 요게 IN4007인가 그래. 요게 어떤 거냐면은 IN4007. 요게 가장 적은 거예요, 용량이. 요게 게르마늄 다이오드고 요게 최고 작은 거고 그 위에 게 바로 IN4007. 여기 전류가 요것 중에서 조금 작아. 이게 뭐 3A인가 그래. 전류 흐를 수 있는 허용 전류 전격이 3A까지 흘러. 그거를 여기다가 그 무극성 회로에다가 다이오드 4개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